자, 첫 번째 테스트의 문제 12번 봅시다. 자, 내가 맨날 문제 풀 때 뭐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문제 파악하라고 하지. 이건 단순히 문제를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를 읽고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들 파악하면 두 번째는 뭐해? 이것들을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하지? 이때 아무거나 식으로 쓰거나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뭘 나타내야 돼? 내가 방금 전에 파악한 것들을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때 뭘 해야 돼? 모르는 것을 문자로 나타내는 게 진짜 중요해. 근데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은 내가 문자로 놓는 것까지 유형화가 되어 있으면 잘 놓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걸 못해.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1 때 배우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1등급인 애가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걸 실제로 해마다 굉장히 많이 봐. 모르는 것만 문자 놓고 식만 잘 세우면 바로 끝나는 것도 저걸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을 생각한다면 저걸 못해서 문제를 못 풀면 안 되겠지? 자, 이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는 식이나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는 거야. 당연히 전략 짜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3단 논법이야. 주어진 걸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냈지? 걔를 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명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구하는 걸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냈지? 쟤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앞뒤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당연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르는 건 아는 걸로, 복잡한 건 간단한 걸로,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주어진 거에서 구하는 걸로, 문자수가 많으면 문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해수가 많으면 항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학에서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 예를 들면 니네가 1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 다음에 배우는 게 2차지. 근데 니네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 니네 2차 방정식을 진짜로 처음 배울 때 정의만 알려준 다음에 문제 던져놓고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었어? 있었을까? 난 풀었거든?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2차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뭐야? 1차. 그럼 어떻게 1차로 바꿔? 바로 앞에서 인수분해랑 제곱근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 써서 차수 낮추면 되겠다 하니까 풀리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2차는 몰라. 내가 아는 건 뭔데? 1차. 그럼 어떻게 1차로 바꾸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3, 4차는 어떻게 풀어? 어떻게 1차나 2차로 바꾸지? 그게 끝이야. 그럼 거기까지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정리를 하면 문자만 하나면 차수가 높아도 풀 수 있구나가 됐잖아.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연방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차수가 1차인 거부터 배우겠지. 1차 연립 어떻게 풀어? 문자수 줄여서. 1차, 2차 연립 어떻게 풀어? 문자수 줄이거나 차수 낮춰서 1차, 1차로 바꾸거나. 그럼 2차, 2차 어떻게 풀어? 문자수 줄이거나 1차, 2차로 바꾸거나.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가는 거야. 수학에서 하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기 전에 그거 진짜로 아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라고. 됐니? 그럼 얘를 문제 12번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자, 그러면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해야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거 얘네? 이 대상이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구별법 알아야 되지? 그럼 얘는 뭐야? 이런 걸 뭐라고 해? 얘를 어떤 집합의 원소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니네가 등식이 항등식이야. 항등식의 성질 쓸 수 있잖아. 근데 주어진 게 방정식이야. 항등식의 성질을 못 쓰잖아. 이게 주어진 대상이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는 어떤 집합의 원수야? 니네가 배운 것 중에 뭐에 해당돼? 방정식. 어떤 방정식?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인 걸로 생각을 하면 식은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또 당연히 뭘로도 볼 수 있어? 로그로 볼 수도 있다고. 로그 방정식이기도 하고 당연히.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보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걸 쓸 수 있는 거고 얘로 보면 로그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밑조건 정수 조건이라고. 근데 얘는 밑조건 정수 조건이 사실 별게 없지. 왜? 그냥 정의를 써주면 이게 32라는 거 안에 진수 조건이 벌써 만족이 돼버리니까 끝났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한 줄 왔어. P에서 Q로 왔어. 내가 보여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 S라고 할게. 그럼 쟤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일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론 이렇게 풀면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기는 해. 이 전략 다시 짜자야. 야 이렇게 하면 망했어. 왜 그러면 구하는 걸 안 보고 첫 줄을 띄웠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치? 야 다시 앞으로 돌아가. 자 우리 이런 건 뭐라고 해? 뭘로 볼 거야? 부정방정식으로 보고 부정방정식의 해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 얘를 로그로 보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 기억을 풀려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쟤도 차근 변형해서 가자. 야씨 구하는 거 안 보고 시작했다가 야 내가 목적지도 등대도 보지 않고 노만 저었네 방금 전에. 큰일 날 뻔했어 그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로그 2의 x y 제곱이 5라는 걸로부터 기억이 만족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x 더하기 2 로그 2의 y가 5잖아? 근데 내가 x제곱 만들고 싶지. 여기 4로 만들고 싶지. 양변에 뭐 하면 되겠어? 3단 논법을 맞춰가려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러면 2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2의 y가 10이니까 어떻게 변형하면 돼? 2는 올려주고 4는 냅두고 1만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야? 기억이잖아. 됐니? 그래서 기억이 참이고. 됐어? 네? 아니에요. 왜? 저 두 번째 줄 저기서 여기 나가리. 왜 나가리야? Y의 증수권을. 야 이게 니네가 내가 궁금한 게 지난 시간에 기억이 참이라고 했다가 틀려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풀 때 이걸 제대로 알고 풀어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아 이거 안 했어? 알았어. 자, 항상 뭐 확인하라고 했냐면 밑조건 진수조건 확인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건데 얘가 30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수라는 건 만족이 됐지. 그치?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양수라고 했지 x, y 각각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뭐만 알 수 있어? X는 사실 x는 양수니까 자연수라는 거 알 수 있고 y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음이 아닌 정수라는 정도만 알 수 있잖아. 아 0이 아닌 정수. 미친 소리를 하면 말려. 그치? 지금 좋아 지금 잘 말리고 있어. 0이 아닌 정수라는 것만 알자. 야 이건 영상 못 쓰겠는데 이번 건. 0이 아닌 정수라는 것만 알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뭐가 될 수도 있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4인 것도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다고.
얘는 당연히 참이 아닌 이유가 뭐야? y가 마이너스 4인 경우라면 이거 정의돼 정의 안 돼? 정의 안 되니까 나가리. 이거 정의돼 안 돼? 나가리. 야 2에서 4를 빼면 그러니까 2에서 4를 빼면 최소값이 6이야? 6보다 더 작은 거 있는데? 나가리. 그래서 사실상 거의 끝난 문제기는 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주어진 대상을 어떤 집합의 원소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기억과 니은을 풀 때는 로그로 보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편하잖아. 로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밑조건, 진수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손이 나가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지? 이 계산을 할 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그럼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하고 나니까 뭘 알았어?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로그의 성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네? 알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해보면 기억, 니은이 거짓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됐니?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로그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 부정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 당연히 로그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쟤는 뭐만 알면 돼? 그냥 xy의 제곱이 32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지? 그러면 32의 약수는 유한하니까 풀 수 있잖아? x, y 동시에 생각하기 힘들면 하나씩 생각하는 게 기본이지. x부터 생각하냐 y부터 생각하냐? 당연히 y부터 생각해야 돼. 왜? 정수라는 말보다는 제곱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왜? 항상 단위가 큰 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니네가 32리터짜리 통이 있어. 걔를 자갈과 모래를 이용해서 빈틈없이 꽉 채우는 문제야. 그럼 모래부터 넣은 다음에 자갈을 넣으면 빈틈이 메워지겠니? 쉽지 않을걸? 당연히 자갈부터 넣은 다음에 빈틈을 모래로 채우는 게 기본인 거잖아. x보다는 y제곱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곱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y가 이거 당연히 사전식으로 작은 거부터 간다고 하면 풀마 1이면 절대값이 작은 거부터 가면 x는 32가 될 거고 y가 풀마 2가 되면 x는 8 될 거고 야, 내가 틀리면 잘 봐. 이게 3이 될 수는 없잖아. 4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더 이상 되는 건 없겠지? 왜 그러면 소인수도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겠어? 이것들 중에서 x 더하기 y의 값이 제일 큰 건 33일 거고 가장 작은 건 언제야? 마이너스 2일 때겠네. 그래서 디귿은 참이고 리을은 틀리는 거다. 됐니?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주어진 것과 구하는 걸 파악할 때 그것이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명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 방법도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로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밑조건과 진수조건 체크하라는 거. 특히 언제? 로그의 성질을 쓰기 전에도 확인하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12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